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진수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1%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거래 정지에서 돌아온 삼성전자가 약세로 마감이 됐고 또 제약 바이오주의 약세 속에서 코스닥도 1.12%나 하락이었습니다. 반면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증시가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애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기술주가 강했었기 때문에 오늘장 국내 증시 기술주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2부 시간에는요.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탑픽 종목 공개와 함께 수익률 대결 펼칠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으로 장 개장을 한 8분 정도 앞두고 있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셨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아시아나항공인데요. 예.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항공주 중에 유일하게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연결 매출 1.59조 원, 전년 대비 9%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64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4.3% 증가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컨센서스를 약 31% 초과하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우한 그리고 주말에 어제는 충칭까지 이제 단체 관광객 허용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한은 한 1,000만 명 정도 인구가 있다고 하고 충칭은 약 2,000만 명 이상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상하이 쪽에 제재가 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직 상하이는 풀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까지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사드는 완전히 여행 쪽에서는 다 풀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이제 풀려가는 단계다. 그런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실적도 잘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향 노선의 비중이 이제 상장 항공사 중에 가장 큰 그런 여행사 큰 항공사가 바로 아시아나항공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드가 풀린다고 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항공사가 바로 아시아나항공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눌렸던 이유는 재무 이슈가 가장 컸는데요. 이 재무 이슈 부분도 역시 최근에 CJ 대한통운의 지분 매각 그리고 본사 사옥의 매각 등등 이제 자산 매각과 그다음에 차입했던 것들이 이제 롤오버가 가능한 그런 국면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재무 이슈도 어느 정도 우려가 좀 상쇄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고 실적은 많이 좋아지는 그런 이제 구간으로 들어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액면가 5,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이제 액면가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 정도의 주가 수준은 좀 이제는 좀 상승의 좀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나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5,300원이고요. 목표가 7,000원, 손절라인 4,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아시아나항공이었고요. 지금까지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주가 상승의 모멘텀. 대량 분석을 통해 급등주를 선별한다. 김찬석.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오셨고요. 타임경제연구소 김찬석 수석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의 전문가 최근 추천주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님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송동현 팀장의 최근 추천주 수익률입니다. 일단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손절가가 나온 종목들은 포트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4월 24일에 주신 SK하이닉스는 3%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찬석 수석연구원의 최근 추천주 수익률 보겠습니다. 역시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자라는 목표 아래 저희가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은 손절이라고 표시를 뒀고요. 4월 24일에 주셨던 호텔신라가 최근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죠. 지금 12%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총 전문가 수익률 현황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우선 8위부터 4위권 내에 있는 전문가의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제 두 자릿수 이상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신섭 소장의 호텔신라가 17%, 또 박동현 팀장의 HLB 생명과학이 14%, 15%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베스트 3 함께 살펴봅니다. 3위부터 1위권에 있는 전문가 또 종목들을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신일섭 소장의 아시아시멘트가 여전히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4월 20일에 주셨던 종목인데 지금 매수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33% 수익이 나고 있고요. 박윤경 팀장의 현대상선이 20%, 김영철 팀장의 배럴이 17%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의 전문가 종목 리뷰 듣는 시간 가져볼게요. 송동현 팀장의 SK하이닉스가 지금 3%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견고한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현재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코스피 전반적으로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탄력을 조금 약간씩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의 어떤 수급 자체는 대북주 관련된 흐름으로 굉장히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인 달러화 강세 현상으로 인해서 미국 그 중심의 어떤 증시 흐름 따라서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는 좀 탄력이 약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5월 이후로 그리고 하반기 정도까지로 계속적으로 이제 조정을 끝내고 상승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 모멘텀이 가장 뛰어나지만 그럴수록 유럽과 신흥국의 경기 부양 의지가 더 커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일단 상승 탄력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말까지 중기적으로 보신다면은 현재의 어떤 하이닉스의 어떤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하이닉스를 지금 수준에서 매수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일단은 좀 탄력이 생길 때 신규 보유하는 그런 관점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포인트로 SK하이닉스를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찬석 연구원의 호텔신라도 오늘 동시호가 상황을 봤을 때 다시 한번 또 최고가 경신이 나올 것도 같은데요. 12% 이상 수익권이죠.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지난달 발표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0%가량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훌쩍 넘어선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실적의 배경은 면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면세 사업 매출액은 7,715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중국 인바운드 회복, 인천공항 1터미널 임대료 하락, 신해점 알선 수수료 하락 등이 실적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단기적으로는 중국 인바운드 회복 속도에 따라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만 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는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네, 5월 8일 화요일입니다. 국내장 이제 막 출발이 됐는데요. 휴장에서 돌아온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권 내에서 포스코를 제외하고 일제히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로 주당 5만 원대 국민주로 돌아온 삼성전자가 오늘은 1%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52,400원 선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달립니다. 2% 이상 오르면서 84,600원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오르고요. 셀트리온도 1% 반등 주면서 오늘 25만 원 선 회복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최근에 실적 우려감이 나타났던 LG화학은 오늘도 2.3%대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도 1%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닷새째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최종 징계 수준은 6월에 결정될 것이라는 뉴스도 전해졌었지요. 자,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리죠.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0.2% 강세 2,486포인트로 2,466포인트로 출발이 됐고요. 코스닥은 0.5% 상승한 860선 회복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로 출발이 됐는데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제약 바이오주가 약세였는데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 오름세로 출발이 됐고요. HLB도 1%대 강세 움직임인데 최근에 최고가가 12만 9,800원이었습니다. 최고가 경신까지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종목들에서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좀 종목별로 혼조세를 나타냅니다. 바이로메드가 2% 강세, 셀트리온 제약이 2% 가까이 오르면서 지금 87,000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했고요.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1.43% 오르면서 85,100원에서 지금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실을 낼 수 있을지 종목 공개를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송동현 팀장님의 탑픽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지난번 포트폴리오와 사실 변동이 없습니다. 일단은 화면에는 손절가 터치라고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저는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제 바이오의 어떤 약세 흐름은 일단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급격하게 수급이 남북 관련 경협주로 쏠렸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이슈로 인해서 좀 더 센티멘탈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측면이 있고요. 종목별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이프로젠 KIC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로젠 KIC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몇 프로대를 유지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약간 보합인 것 같습니다. 보합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바이오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낙폭을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 부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이유로는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근데 코스닥 시가총액 거의 상위 50% 수준이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 종목인 이상은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 추진에 있어서 바이오 종목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바이오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닌 미래의 어떤 산업의 먹거리가 될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옛날처럼 큰 폭으로 낙폭으로 크게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 예상에는 이 수급 자체가 분명히 바이오 쪽으로 한 번 더 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오 종목 자체가 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상승 흐름을 타면 전고점 부분까지는 사실 빠른 속도로 따라붙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종이라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에이프로젠 KIC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에 속하긴 했지만 역시나 에이프로젠 바이오 시밀러 3위에 해당하는 국내 비상장 에이프로젠과 에이프로젠 KIC가 이제 합병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충북 오송에 2,500평 규모의 어떤 그 바이오시밀러 신공장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장을 지었겠죠. 그만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공장을 세운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모멘텀이 부각이 될 시점이 올 거라 보고요. 지금도 사실 바닥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0.4%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더 이 구간만 뚫을 수 있다면 분명히 전고점이 16,000원까지는 빠르게 솟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투자 포인트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가에 신규 매수 관점 권합니다. 예. 권하고 목표가를 2만 원으로 일단 설정하고 향후에 목표가를 상향시키도록 할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주목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종목 텔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콘 역시도 뭐 다 바이오죠. 텔콘 같은 경우는 오늘은 조금 회복을 하는 모습이네요. 13,050원, 0.38%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가가 하락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한 번만 세게 터져준다면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분들에게서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일단 생각이 합니다. 자, 먼저 기술적 분석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날이 언제냐면요. 3월 상한가가 나온 날 3월 26일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만큼의 강한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아직 이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아직 그런 시점이 나오지 않았죠. 그만큼 아직 바이오에 대한 심리적인 약세 부분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그런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인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는 제가 봤을 때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극복한다면 추가적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보일 것이다 라고 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는 역시 세계 최초 계실증 치료제에 도전하는 현재 회사가 바로 텔콘입니다. 계실증 치료제라고 하면 장이나 이런 기관의 천공 현상을 막기 위한 하나의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미국 FDA 3상까지 거의 근접한 결과에 일단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신약 개발 회사와 다른 포인트는 최대 주주 엠마우스 측에서 텔콘이 신약 개발에 실패를 하더라도 손실에 대한 보존을 해줍니다. 그만큼 바이오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라 볼 수 있는 신약 개발에 대한 실패 가능성을 좀 축소시킨, 그리고 그 리스크를 줄인 그런 회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바이오 중에서는 안정성 면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텔콘은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바이오 대장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점을 한번 믿어보시고 텔콘을 좀 손절 가격이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손절 가격이 나오면 사실 투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목표가를 2만 원으로 잡되 좀 더 상향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이준 코스메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이제 종목을 바꿨는데 이제 중국 소비주 역시 그 중국 쪽에서 계속 그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을 하면서 중국 관련된 주가 분명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관점이었고요.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역시나 중국 쪽에서 아주 잘 팔리고 있는 마스크팩 회사입니다. 온라인 쪽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올해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추가적으로 공장 물량을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국내 공장에서도 중국 쪽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마스크팩이라 볼 수가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한 차례 조정을 받고 다른 파동에서 상승 파동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라서 오늘 매수를 했는데 일단은 2.8%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고점 28,000원까지 뚫을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는 3파동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수를 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투자 포인트는 한중 관계 개선에 따라서 실적이 좀 확대가 될 전망이고, 그리고 중국 단체 관광에서 이제 많이 국내로 넘어올 건데, 제이준 코스메틱이 앞으로 중국뿐만이 아니고요, 국내에서도 매출이라든지 공급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놀러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마스크팩에 대한 매출도 많이 잡힐 것으로 일단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일단 1차 목표가를 잡아보고요. 손절 가격은 23,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도현 팀장님의 탑픽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에이프로젠 KIC와 델코는 손절가 터치가 됐지만 포트에 계속해서 담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팔지 않으신 분들은 지속 홀딩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김찬석 연구원의 탑픽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18.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영업이익은 19%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겨울철 한파로 가스 판매량 증가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에 따른 판매 가격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요. 도시가스 판매량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가 상승 국면에서 도시가스 가격의 경쟁력 회복과 LNG 발전에 따른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의 감산 의지가 확고하고 글로벌 경기 회복과 이란 핵협정 파기 조짐 등으로 유가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자산 가치를 재평가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 이익은 유가 상승과 생산량 개선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중장기 투자 보수율 상승과 요금 기저에 따른 적정 투자 보수 증대 또한 기대됩니다. 2020년까지 국내 사업 이익 개선세가 확실하며 해외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익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유가 수준에서 올해 순이익은 3년 만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배당 규모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남북 경협과 관련해 남한, 북한,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건설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그중 대장주는 한국가스공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이 재개된다면 북한을 경유하는 천연가스 가스관 연결 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호의적인 정책과 유가 상승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BR 0.65로 저평가 국면에 있는데요. 향후 친환경 정책 지속과 가격 경쟁력에 따라 수요가 증가 예상되고 요금 기저 상승과 함께 이익 개선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68,000원, 손절가 5만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마트 산업에서 절대적인 브랜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까지 확장해가며 유통 플랫폼 사업자로서 가치가 부각되고 있어 매출이 상승 예상됩니다. 올해 할인점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부분은 이익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마트의 신사업과 자회사들의 실적이 순항하면서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되는데요. 이마트몰의 영업적자는 1분기 6억 원까지 축소될 전망이고 신사업 부문 비중이 2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마트24의 영업적자는 줄고 있고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6% 감소가 예상되는데요. 주된 이유는 1시간 단축된 할인점 영업시간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판단됩니다. 이마트몰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자면 최근 유통업계가 오프라인 점포를 줄이고 매장 효율성을 강화해 나선 가운데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인 이마트몰이 앞으로 한국형 오카도로 성장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카도는 2000년에 영국에서 설립된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식료품 유통기업입니다. 매출은 2조 2천억이나 되고 최근 설립 10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마트몰이 흑자 전환을 위해 갖춰야 하는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마트몰이 한국형 오카도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국은 영국 소매시장 규모와 상당히 비슷한 온라인 식품 시장을 가지고 있고 이마트몰은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의 일정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고 오카도 수준 온라인 물류센터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마트몰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6%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5월 재미를 테마로 하는 신개념 오프라인 매장 등장이 예고된 가운데 소비와 엔터테인먼트 가치를 융합한 매장에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데요. 융합 매장은 향후 매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 융합 매장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마트의 신개념 오프라인 매장의 벤치마킹 대상은 미국의 TJmax로 알려져 있습니다. TJmax는 전 세계 16만여 개의 벤더로부터 의류, 생활용품 등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매장인데요. TJmax는 판매가 부진한 상품의 할인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높은 재고 회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저렴한 물건을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구매하게 하고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합니다. 한국에는 아직 생소한 방식이긴 하지만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전략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의 주가 하락은 올 초에 기존 매장의 신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분석할 수 있겠고요.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32만 원, 손절가 25만 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주 5일제 근무와 학교 수업이 시행되면서 관광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고, 최근 들어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충분히 즐겨야 한다는 뜻인 욜로와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의미하는 단어이자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인 워라밸 등이 화제의 키워드로 떠오르는 것은 삶을 대하는 가치관이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요 증가가 예상돼 여행 산업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3, 4월 하나투어의 해외여행 수요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7%와 15%가량 증가했습니다. 올해 내국인들의 해외여행 시장은 14%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여가시간 확장, 베이비 부머의 은퇴 본격화, 가족 여행객 증가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웃바운드 여행 수요의 구조적인 성장으로 올해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2018년은 3일, 4일 연휴가 많기 때문에 단거리 노선에 강한 하나투어의 전망은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뿐만 아니라 패키지 여행이나 해외를 배경으로 한 TV 예능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면서 패키지 여행과 해외여행이 동달아 인기를 얻으며 하나투어의 주가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하나투어가 90% 지분을 보유한 SM 면세점 사업의 적자도 점차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27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 3년간 적자의 주범이던 시내 면세점 규모를 줄이며 체질 개선에 나서면서 적자 폭을 줄여갈 것이라 분석됩니다. 또한 하나투어가 70% 지분을 보유한 하나투어 재팬 역시 빠르게 몸집을 키워가며 하나투어의 실적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하나투어 재팬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내년 역시 6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후 1년 만인 지난달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시트립 사이트에 한국 항목이 다시 등장하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 회복이 기대되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이 될 거란 기대감이 상승 중입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주가는 하루 만에 1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업이익은 120억 원으로 예상치인 160억 원을 하회하면서 투심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며 단기적 주가 흐름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적이 개선될 근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 저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되면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96,000원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탑픽 종목 3종목씩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장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전문가 의견 함께 들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동원 F&B의 움직임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3% 올랐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6% 가까이 급등세가 나옵니다. 양호한 실적을 냈는데 2분기에도 실적 호조가 이어질 거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송동인 팀장께 좀 들어볼까요? 네. 동원 F&B 지금 5.82% 흐름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일단 굉장히 흐름이 양호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충분히 지금도 접근은 가능한 그런 가격대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 수요에 대한 증가, 참치캔에 대한 수요에 대한 증가 부분이 지금 또 동원 F&B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원재료를 아무래도 이제 수입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원재료 가격 자체가 낮아지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이익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관련된 주식들도 좀 이 흐름에 있어서는 좋아질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일단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익 자체도 좀 좋게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가 형성이 가능하고요. 저는 좀 더 상승 모멘텀이 일단 가능할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전고점 부분을 넘어설 확률이 높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주식이네요. 동원 F&B는 최근 이틀간 급등세가 나타나는데 기술적인 분석상 지금 자리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송 팀장님의 의견이셨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인데요. 현대중공업 살펴보죠. 성과 상승에 따라서 적자폭이 축소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 증권사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김찬석 연구원께 들어볼까요? 지난 금요일 현대중공업이 성과 상승과 이에 따른 적자폭 축소 전망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초대형 원유 운반선 가격은 연초 대비 7% 오르면서 최근에 8,700만 달러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LNG 선 성과도 상승하며 2분기부터는 조선 부분 적자폭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1분기 영업 적자는 1,238억으로 집계되며 부진한 실적을 보였지만 올해 영업 적자에 대한 우려는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올해 성과 상승이 주가 상승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현대상선에서 국내 조선사로 발주된 컨테이너 물량에 대해서도 입찰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경쟁사 대비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4천억대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현재와 같은 수주와 성과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2020년까지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가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가는 지난 3월 고점이던 15만 8천 원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거라 생각되고 성과와 환율을 주시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최근에 강세 흐름이 돋보여서 저희가 이 시각 특징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전자를 좀 보겠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로 거래 재개된 지 이틀째인데 오늘은 1% 이상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동현 팀장께 들어볼게요. 삼성전자는 애플의 미국의 나스닥의 지수와 좀 유사하게 흘러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어떤 기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지금은 또 전고점 부근에까지 다다르면서 굉장히 또 흐름이 양호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매물대인 부근을 5만 1,000원 부근을 극복하고 점차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계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펀더멘탈적으로는 늘 계속 좋았습니다. 1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2분기에도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낼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DRAM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익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좋을 것 같고 DRAM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가격이 견조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삼성전자도 주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KT를 볼 텐데요. 기대치가 낮았는데 그에 합당한 실적이 나타났다라는 분석이고요. KT의 주가는 최근에 바닥을 찍고 그래도 위쪽으로 고개를 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찬석 연구원의 의견 들어볼게요. KT의 1분기 실적은 낮아진 기대치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기는 했습니다. IPTV 가입자들의 10만 명 증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LTE 가입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해 9월부터 인상된 선택약정 할인과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의 영향으로 수익성 저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었지만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밸류에이션은 최저점 부근에 진입하긴 했지만 통신업계가 통신요금에 대한 규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반기 5G 모멘텀을 기다릴 때라 판단되고요. 통신사들이 과거 4G 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 도입 당시 우수한 네트워크를 제공하면서도 정작 돈은 플랫폼 업체들만 벌도록 하는 과오를 범했었는데요. KT가 향후 5G 시대에서 어떻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KT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새로 진입할 시점은 아직까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가 또 한 번 들썩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의 움직임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2분기에 더 많은 실적을 낼 것이다 라는 분석 리포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 송정인 팀장께 들어볼게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가 굉장히 지금 주가 흐름이 양호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실적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현재 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에 있던 개선에 따라서 또 센티멘탈적으로도 개선된 부분도 일단 크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식이 6%대 일단 강세를 내어주고 있고요. 2%대도 2분기 때도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화장품 쪽이 좀 더 색조 쪽 이 회사가 색조 쪽으로 방향을 넓히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도 색조 관련된 그런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화장법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많이 현재 또 도입이 되고 있고 또 많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코스메카 코리아의 어떤 그 수요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주가 흐름은 당분간은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오면서 상승을 할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주가가 5일선으로 좀 붙으면 5일선으로 좀 하향을 한 후에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관점이고요. 당분간은 좀 강세로 갈 흐름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각 특징주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행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하나투어의 주가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11% 급락이 있었고요. 오늘은 반등세가 나오는데 1% 가까이 조금 안 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김찬석 연구원께 들어볼까요? 네, 하나투어는 조금 전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었는데요. 하나투어가 지난 금요일 실적 부진으로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되는 등 11%대 급락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하나투어의 2분기 이후에 패키지 사업 부분 성장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하나투어의 4월 패키지 성장률은 전년 대비 17% 증가하며 2월 저점으로 반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저가가 맞물린 중국 수요의 높은 성장이 눈에 띄고 패키지 송출객 증가, 호텔 사업과 면세점 적자폭 축소 등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주가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한 주가는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적절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투어는 오늘 김찬석 연구원의 포트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급락했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여기까지 볼 거고요.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또 타임경제연구소의 김찬석 수석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탑픽주 수익률 리뷰 듣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장성혁 전문가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종목을 듣기에 앞서서 주신 지 이틀 만에 지금 수익이 10%나 나고 있는 사막 콘덴서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사막 콘덴서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전주 이제 말씀드렸죠. 역시나, MSCI 호황,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이제 우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 눈앞에 있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에 좀 주목하시고, 이전에 이제 안내드린 목표가까지, 한번 보시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내해 주신 목표가는 75,800원 선이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보셨을까요? 네, 금일 안내드릴 이제 추천 종목으로는 이제 덴티움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동사는 이제 임플란트 치과용 의료기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영업이익률에 있어서는 이제 20%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해주면서 이번 1분기 실적 역시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실적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올해는 특히 아무래도 상저하고의 실적이 조금 예상되는데 이는 현재보다 오히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꾸준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매출의 성장은 역시나 중국 쪽이 주도를 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기대감으로 올 4분기에 지금 중국 쪽이 이제 현지 제조 허가가 예상되고에 아무래도 이게 제조 허가가 이루어진다면은 이는 동사의 장기 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이란과 유럽 신규 법인 설립으로 유럽 지역 영업력이 강화되었고 베트남 신규 법인 설립으로 아시아 지역 역시 확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국내 상황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는데 올해 7월부터 이제 임플란트 자기 부담금 축소 정책이 시행됐는데 이에 따라 수혜를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시기가 7월이기에 당장 영향이 이제 크진 않겠지만 주가라는 것이 이제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기대감은 보다 빠르게 움직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는 이제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리레이팅이 진행된 업체이기도 한데 즉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아왔음에도 아직도 여전히 글로벌 동종업계 대비 저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되고 있고요. 20% 후반대의 높은 영업이익률, 이는 동사가 직판과 딜러를 병행해서 활용함에 따른 낮은 고정비와 추가적 비용 상승 요인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외형 성장에 의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기적으로 보기보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 실적 성장이 올해도 역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기에 중장기 관점으로 현재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면서 손절가는 69,700원, 목표가는 87,700원 선에서 안내드리면서 매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시각 탑픽주 오늘 덴티움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장성혁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9시 32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 시각 시황 흐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5월 둘째 주 첫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52% 상승을 하면서요. 2474.09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2470선에서 출발을 했던 코스피는요. 2478선까지 올라섰다가 3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은 오늘 매도세입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는요, 1.35% 상승을 하면서 현재 5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41% 상승을 하면서 8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디램 가격의 강세로 현재 매수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는 0.95%, 그리고 셀트리온은 1.80% 상승하면서 254,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포스코는 1.90%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최근 미국의 철강 고율 관세를 면제하기로 확정을 했으나 이 수출 할당량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현재 36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까지 계속 하락세였지만요. 오늘은 5.98% 상승을 하면서 38만 1,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또한 1.17% 상승세고요. KB금융은 현재 1.18% 하락, 그리고 네이버는 상승세입니다. 네, 다음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58% 상승을 하면서요. 861.30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860선에서 출발을 했던 코스닥은 862선까지 올라왔다가 현재 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하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이 105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15% 상승을 하면서 85,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은 2.92% 상승하면서 7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는요, 오늘 6.04% 하락세입니다. 11만 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1.77% 상승을 했고요. CJ E&M은 현재 1.82% 상승하고 있습니다. CJ E&M은 4월 중순 이후 계속 하락세였지만 오늘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3.70% 상승하면서 20만 7,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2.88% 하락을 하면서 24만 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던 나노스는 오늘은 하락세입니다. 2.33% 하락을 하면서 5,87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라오면서 현재 1.43% 하락을 하면서 8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동원 F&B가 9.98% 상승을 하면서 26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 중인 것으로 현재 보여지는데요.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5.78% 상승을 하면서 27,450원이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이 5.29% 상승을 했습니다. 이 중국인과 관련된 매출 증가로 현재 10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그리고 에이블 CNC 모두 상승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중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남해화학이 6.90% 하락을 하면서 17,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엘리베이터는 3.30% 하락을 하면서 96,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쌍용양회도 오늘은 하락세입니다. 3.13% 하락을 하면서 3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홀딩스, 대한유화 모두 오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현재 삼성전자고요. 2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3위는 현대로템, 4위부터는 셀트리온, 대아TI, 6위는 현대건설, 7위는 신라젠, 8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1위인 삼성전자부터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액면 분할을 실시하면서 거래량이 약 6배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 비율은 저평가 상태지만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한 바 있고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현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1.93% 상승을 하면서 52,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위인 현대건설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대건설은 남북 경협주기도 한데요. 현대건설은 금강산 개발, 개성공단, 체육관건설, 경수로 사업 등 북한 내 공사 경험이 가장 많은 건설사입니다. 이와 같이 북한 관련 사업 노하우를 확보해 앞으로 북한 개발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계속 상승세를 이어간 바 있지만요. 오늘은 1.52% 하락을 하면서 6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8위인 SK하이닉스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요, D램 가격의 강세가 여전하고 또 데이터 서버용 수요도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의 매수세인데요.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이천 본사에 5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후공정 라인을 증설한다는 소식을 오늘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41% 상승을 하면서 8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연이었습니다. 예, 출발 진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 추천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고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로 만나봅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종목 듣기에 앞서서 먼저 추천해 주셨던 종목 수익률 현황 좀 보겠습니다. 4월 18일에 주셨던 유한타증권이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급등을 했었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는데요.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증시 자체가 이제 하락이 되면서 거래량에 대한 수입 증가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이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는 뭐 여타 증권회사하고 틀리게 상대적으로 이제 액면가 이하 5,000원 액면가에 지금 4,600원대라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돼 있고요. 최근에 그 유한타라는 그 대만계 어떤 증권회사가 인수가 된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의 이제 적극적인 영업 전략이 회사의 이익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충분한 요인이 되고 주가라는 거는 그 탄력성이 좀 있는 주식이 매매하기도 좋고 수익률 내기가 좋기 때문에 일단은 유한타증권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증권회사 이렇게 이제 증권사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에서 수익 내기도 좋고 매매하기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증권주의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상승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꾸준하게 아직도 뭐 시세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면은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어떤 관심을 갖고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한타증권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오늘 장중에는 어떤 종목이 싸다라고 느끼셨을지 투자 의견 들어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답답한 게 역시 이제 자동차주였었는데, 이제 현대차를 하늘 분석을 해보면서 지금 어떤 시점이 됐다, 이렇게 한번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계속해서 글로벌에서 악재, 국내에서 악재, 많은 판매량이 이제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실적 자체가 6조 원대에서 4조 원대로 이렇게 떨어진다든가, 전반적인 많은 악재를 겹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1분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이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인 호황이 힘입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의 어떤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그래서 회사로서도 이제 10% 이상 더 이제 판매 목표를 잡은 이런 상태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이제 증가하는 게 중국 쪽에서의 판매입니다. 거의 한 100% 이상의 판매 목표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승부를 한번 내보겠다라는 그런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10% 이상 증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남미 쪽에서도 브라질 중심으로 해서 16% 정도 증가. 그리고 신흥시장인 인도에서도 한 9%대에서 10%대까지 이런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면서 꾸준하게 주가의 흐름을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가격적인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의 20만 원대죠. 한 27만 원, 20만 원 왔다 갔다 하던 주가가 최근 들어서 한 단계 다운이 되면서 15만 원대의 주가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한 2년, 3년간의 어떤 조정 기간을 거쳤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최소 3년의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것은 앞으로의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요인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10% 이상의 증가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은 역시 이익도 증가될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 이런 쪽도 점차적으로 나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차,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이런 부분에도 꾸준하게 연구개발이나 그리고 신차가 나오는 이런 효과로 인해서 어떤 전체적인 글로벌 이미지가 좀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상에서 이제 3년간의 바닥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짧게 봐도 우리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12만 원대죠. 저점 그다음에 13만 원대 높여지고 최근에 15만 원에서의 한 6개월, 7개월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16만 원, 17만 원으로 가격을 상향 턴 어라운드 된다라는 그런 징조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17만 원 이상을 넘어서 2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초도 단계에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재되는 회사의 판매량이 미래에 어떤 계속 증가되는 이런 양상 그리고 1분기의 실적은 안 좋았지만 이것이 2분기부터는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거 이런 것이 주가에 이제 그대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정도 가격 조정받을 때는 장중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큰 이런 대형주는 잘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급등락을 이런 거보다는 꾸준하게 저점에서 사두면은 어떤 올라가는 것도 어떤 야금야금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 지금이 시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가격의 어떤 상승만 시작했다고 하면은 야금야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거 판단을 드리면서 현재가 매수하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원 이런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현대차를 충분히 매수할 시점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신 거고요. 목표가까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시장 전략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박정섭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솔로몬 박정섭 전문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이 시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시장 흐름 분석하고 추천주까지 듣게 될 텐데요. 시장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매매 스타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한 말씀 여쭤볼게요. 오늘 처음 뵙게 됐는데요. 저희의 매매 스타일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핵심 재료 수급 종목에 대한 단기 공략 매매와 그다음 가치가 지속적으로 성장되는 성장 가치주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병행하는 포트폴리오 매매를 투자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잠시 뒤에 그런 관점으로는 어떤 종목을 선별하시는지 종목 듣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장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어제 하루 이제 저희가 임시 공휴일로 쉬었고 이제 5월 첫 주가 FOMC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었는데요. 또 지난주와 다르게 지금 아침 오전장에는 외국인들 거래소 코스닥 기관들도 코스피에서 매수하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5월달 시장에서 핵심적인 어떤 시장 포인트는 실적주냐 테마주냐 이것이 문제라고 제가 타이틀을 좀 달아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전체적인 어떤 주식시장은 그렇게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외 변수에 대한 어떤 부담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6월 달에 금리가 올라갈 걸로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금융주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이런 것도 바탕이 되고 있고요. 내일 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이란 핵협상에 관련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게 되면 이런 부담감 때문에 새벽에 끝난 이제 글로벌 증시도 유가가 상승하면서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 이런 부분들도 대외 변수로 리스크를 좀 치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대내 변수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잘 알다시피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이제 지난주에 잠정 실적 발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탄력성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틈새에 반대로 말한다 보면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남북 경협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좀 확산되면서 시장의 어떤 개별주 어떤 성향, 테마주 성향이 돌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바이오주들이 또 빠졌던 부분만큼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대형주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섹터 제약주들이 단기 낙폭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기 반등을 해주면서 이제 주도주가 없는 장세에서 테마주의 어떤 하락, 테마주의 하락이 조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북미 회담의 일정이 조율이 좀 안 된다는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틈을 최근에 낙폭이 많았던 바이오들이 메꾸면서 결국 5월달 내내는 이런 이제 실적을 동반한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IT 섹터의 어떤 반등이 늘 기대됩니다만 그 틈에서 바이오주의 낙폭 가대,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의 지속적인 어떤 업종별 순환매가 일어나는 장세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면서 매매에 임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이 종목일 텐데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좀 짧게 들어볼게요. 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차트에 보여드렸듯이 더존 비존이라는 종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일반인들이 좀 잘 모르는 B2B, 그러니까 IT 서비스를 기업에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체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성장과 수익을 동반한 업체입니다. 13분기 연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회사 업체로는 최초로 작년에 이제 연매출이 2천억을 돌파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향상을 동반해서 특징적으로 이제 투자자분께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계 투자 자문사들이죠. 이제 와사치라든지 그다음에 가치 투자사인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도 지분을 신규 취득할 만큼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올 초 대비해서 3월 달에 이제 63,800원까지 거의 한 100%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2달 정도 고점에서 한 30% 가까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면서 향후에도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주입니다. 사실상 잘 보시면. 그래서 안정적인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47,000원인데요. 46,200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는데 47,000원 미만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한 52,000원 정도로 단기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3,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비전이었습니다. 예, 최근 2달 동안 고점 대비 조정을 받은 더존 비즈온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지 의견 구체적으로 들어봤고요. 목표가, 손절가 여쭤봤습니다. 솔로몬 박정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